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0포인트, 0.57% 상승한 1920.6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8% 오른 585.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미국 뉴욕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또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당장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빨리 낮춰야 된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또 오늘이죠. 이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당 고시 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이 포치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오늘 중국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전거래일 대비 5.70원 내린 이 1209.20원에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VIP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무려 7거래일 만인가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그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종가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 좀 짜증나요. 왜냐면은 왜요? 시장이 빠질 때는 또 겁나게 또 많이 세게 때려버리면서 맞아요. 좀 반등을 할 때는 뭐 야금야금 뭐 올라가고 힘이 계속해서 좀 탄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뭐 다른 뭐 대변수들이라든가 미증시의 반등이라든가 오늘 뭐 이제 뭐 중국 증시의 반등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은 좀 더 올랐고 코스피도 이제 수치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막판에 뭐 종가 관리라고 한다면은 뭐 양봉보다는 다시 이제 시초가 아래로 밀리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순매수세만 이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 쪽과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좀 등을 돌렸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은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보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추세 자체는 아래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모든 지수가 차트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방어선을 만들어줬었던 요런 라인들 많이 빠져도 방어선을 잡아줬었던 요런 라인대가 이제 추세가 좀 이탈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좀 부담감으로 좀 와 있는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약간 좀 불쾌한 그런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들도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일본 쪽에서도 이제 뭐 한 가지 소재가 뭐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분위기는 차갑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좀 그 제가 지난번 특징주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부담감을 주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 5월 달에 중국
이 그 지수가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그 편입 비중이 5%에서 10%가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외국인 물량들이 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5월 달에 우리 그 외인 물량들이 뭐 2조 뭐 4,800억 원 요 정도가 이제 좀 그대로 이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8월 지금 뭐 8월 말까지 해서도 중국 A지수의 편입 비중이 또 10%에서 15%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외국인 물량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에서 좀 이탈이 될 가능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긍정적인 평가 오늘 하루 올라갔다고 해서 막 그 기분 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경계심은 가지되 그 대신에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재료주들이라던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훨씬 강력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코스피 수급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차피 옵션 만기일이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기관이 좀 사다가 또 파란불을 장 막판에 키면서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개인이 시장을 이끌어 갔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빨간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요. 저 불안한 거 맞나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이 불안하가 느꼈다면 굉장히 잘 느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 학청은 몸을 길게 빼놓고 지금 누가 뭐 빨리 시장 좀 반등 나와라. 빨리 시장 좀 올라와라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오늘자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늘자에서 3.68%나 코스닥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느냐 아니면은 뭐 업종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 한다면은 거품일 가능성, 바로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과거 우린 2016년도 11월 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드카가 나왔던 구간이죠. 2016년도 11월쯤 간다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은 그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1,216원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던 시점이 2016년에 11월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절대 외바닥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쌍바닥을 찍어놓고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구간이 과거 2016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던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환율이 저점을 찍어주고요. 다시 환율이 뭐예요?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환율이 1,200원 돌파했다는 거는 시장이 거의 저점에 다 왔다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금 환율은요. 1,216원을 찍고 점점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시장이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V자 반등, 오늘처럼 뭐 빨갛게 돌리면서 뭐 빠르게 올라가는 V자 반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아마 쌍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아야겠다 하는 대응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진짜 기회는 지금은 아니지만 곧 나온다. 그 기회에서 우리 계좌를 단번에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번 시장 폭락 나고 손실 보시느라 마이너스 40%가 50% 되고 50%가 60% 됐을 거예요. 그 큰 손실들을 한반에 또는 단번에 바꿀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종목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그 기회 가져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후성 가지고 오셨습니다. 후성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 하나에 대해서 좀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소재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성이요. 갑자기 1시 정도 되니까요. 쭉쭉 올라가더니 24.59%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성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긴 건가요?
네, 오늘 뭐 기가 막힌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후성에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 뭐 같이 움직이는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경인양행 이런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 기업 중에 그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가 하나가 이제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예 막는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이제 그 규제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후성이 장 막판에 또 그런 분위기를 다시 좀 바꿔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소재주들도 같이 또 땡겨가지고 깊은 뭐 음봉으로 이제 빠져 있었던 종목들도 다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려가는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소재주를 바라보는 그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적극적인 그 투자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소재주한테 가장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지금 테마주가 이제 형성이 된 그런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성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랑 같이 그 에칭가스 1차 테스트를 했는데 그 이제 뭐 통과 소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성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그런 이제 좀 소문들이 또 시장에서 이어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뭐 장 마감 때 거의 뭐 상한가에 거의 다다라는 24%의 이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후성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상한가, 그다음에 소재주의 그 첫 번째 선발주자로 이제 그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경인양행도 막 치고 올라가고 항상 뭐 동진 세미캠, 후성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으로부터 그다음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실시가 됐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슈가 붙으면서 위쪽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힘을 더 준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소재주 안에서는 그런 순환매들이 계속 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이 뭐 이제 어렵고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에서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일본 관련된 종목들밖에 지금 선택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성이 올라감으로써 그 다음 이제 또 순환이 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쪽 이슈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그렇게 썩 괜찮은 느낌은 나지 않아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파란불을 켜면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애국주 테마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오늘은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다시 갈 수 있다?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까지 만들었는데 네네. 오늘 가져온 이후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 주가가 이제 돌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오늘자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었죠. 거기에 이어서 실제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육아 관련주입니다. 육아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만들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까지 간 상태예요. 그럼 이 종목들이 어디서 엮여 있냐면 바로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옷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하겠지만 실질적인 화장품이라든가 육아용품이라든가 아니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시는 게 대부분 어머님들 아니겠습니까? 장을 보거나 화장을 하시거나 피부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실 때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매운동 하면은 이 어머님들과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불매운동 수혜주로 급등이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사연들을 보면은 뭐 마트를 가더라도 이게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또는 일본에 뭐가 엮여 있는지 안 엮여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사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이 맘카페에서 실제 어머님들이 모두 모여있는 커뮤니티죠. 이 맘카페에서 불매운동이 심해지는 부분에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가방 컴퍼니고 아가방 컴퍼니는 뭐 애기 옷도 만들고 하는 기업이죠. 실제 아가방 컴퍼니 아니도 뭐 에뜨와 뭐 이런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애기들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이 나올 때 뭐 탄소 섬유도 있겠고 에칭가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그 종목들 이외에도
충분히 불면 등 수혜주로 뭐 옷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급등할 수 있을 종목들은 충분히 있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엮여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주들 수단매를 돌고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종목들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나 좀 새롭게 느껴지는 종목들을 공개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코데즈 컴바인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애국주로 이제 의료 관련된 걸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져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는 또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 파란불을 쫙 켜주면서 저가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저희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서 공개를 했고요. 오늘자에서 마이너스로 쭉 빼더니 막판에 종가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충분히 오늘 매수 구간이었다.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시초가 이하.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음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막판에 밑꼬리를 올려줄 때 수익이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코데스 컴바인은 이 순환매에 따라서 아마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들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유니온 머티리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8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으로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별 시세 보면은요.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일단은 저점을 높이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바로 이제 지난 방송,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무료 방송하는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종목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준비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아침장에는 오히려 좀 분할 매도 혹은 뭐 수익 실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정해 드렸던 2,900원 이하 매수가를 충분히 좀 줬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시초가 매수로 이제 뭐 측정이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만 맞춰서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도 수익권이시고 오늘 뭐 아침에도 좋은 그런 구간대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더 많이 올라갔으면 뭐 좋겠다라는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항상 종목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대략 그 매수가 대비해서 혹은 뭐 그 아래쪽에서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두 자리 수익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는 항상 좀 진행을 하시는 그런 이제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테마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 수출 쪽에서는 약간 공작기계 테마를 좀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 머티 해가지고 그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런 이제 양다리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분할 매도는 항상 진행을 하시되 제가 이제 목표가로 세워드렸던 약간 윗공간대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음봉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일본이 뭐 하나 좀 수출허가 해줬다라는 거는 좀 생색내기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주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줄 거고 국산화 움직임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소재주뿐만이 아니고 소재주가 이제 먼저 가장 좀 부각이 되는데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반도체, 뭐 장비주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강력한 그런 시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요즘에 히든스탁에서 종목과 그다음에 좀 시장 브리핑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쪽 관련된 섹터와 이쪽 일본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좀 많이 갖고 오는 그런 편인데 사실 뭐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뭐 급등과 목표가를 무난하게 달성하는 종목들이 다 이쪽에서 뭐 나왔다는 점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후성이 급등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 이쪽에 해가지고 에칭가스 1차 테스트 통과 뭐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미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뭐 소재주라던가 장비 업체들 이런 걸 이제 이미 좀 키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빠르게 또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뭐 매년 뭐 1조 투자, 그다음에 최종 뭐 6조까지 뭐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테스트가 들어간다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미 올라간 종목과 그다음에 지금 이미 올라간 종목과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좀 우리가 나눠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급등한 그런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지금 차곡차곡 수급 쌓아놓고 그다음에 차트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예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이제 뭐 소재주, 장비주 이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야금야금 기관이 네. 사랑을 네. 줬구나. 맞습니다. 뭐 굉장히 뭐 사랑스럽게 네. 매수를 좀 넣어주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시장과 그다음에 매일매일 시장이 오늘은 뭐 반등을 했지만은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시장의 막 수급 흐름들을 좀 보셨다고 한다면은 기관 물량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방어력이 안 나오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 하면서 약간 좀 배신감과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들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 다음 수혜주로 보고 있는 이 종목이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쭉쭉쭉쭉쭉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그 매수 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이제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이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차트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도 잡아가고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테마주 그다음에 급등하다 반짝하다 많은 그런 종목들처럼 뭐 개인 위주의 물량이 아니고 야금야금 이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기간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잘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려 보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대충 종목의 가닥이 좀 잡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지금 막 이렇게 탁탁탁탁탁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소재주 관련 중에서도 국산화 관련 기업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중요한 게 계속 이슈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계속 뭐 갤럭시 폴드도 이번 9월달에 출시를 한다. 그리고 갤럭시 뭐 이 10에 대한 노트 10에 대해서도 계속 나온다 얘기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님이 아직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슈가 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수혜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디스플레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또 기관 매수가 좋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은 제가 이 최근에 봤던 기업 중에 한 가지 기업밖에 없고요. 충분히 이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 같이 본다 한다면은 아마 이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아마 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에칭가스라든가 그 관련 기업들 빼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SKC 코오롱 P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이나 좀 관련해서 PI 필름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어주고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를 만들거나 그런 상승세는 못 만들겠지만 아마 꾸준한 우상향은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머니큐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나노 와이어를 관련해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시장이 거의 저점을 찍힌 부분에서 아마 저점에서부터 반등세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SKC 코오롱 PI나 머니큐브 둘 중 한 개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핸드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이제 그 공책으로 바꿀 거예요. 아, 노트로요? 네, 아. 5G 나도 5G로 할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의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네요. 네, 판을 내고 있고 누군가가.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딱 지금 시기가 또 네. 일본에 또 수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약간 국산에 대해서 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그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들한테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마르스 전문가가 굉장히 좀 예리한 답변을 좀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기업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 뭐 이제 전체 이제 계열사 안에서 좀 이제 매각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제 뭐 소재라던가 장비 업체 그다음에 이제 국산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엔 또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뭐 이제 좀 메이저 대그룹 쪽에서 대기업 이쪽에서도 좀 탐을 내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정보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기대감들과 이런 이제 뭐 그 인터넷 뭐 뉴스에도 올라오고 이런 글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기대감이 좀 마치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티는 안 나지만은 매일같이 순매수세를 좀 이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이제 차트랑 같이 좀 보여드릴 테지만은 이 종목의 좀 메리트 그다음에 좀 매력도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아 이거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좀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아까 SKC 코오롱 PI하고 워니큐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두 종목 중에 매각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조금 대표적으로 이거는 너무 대놓고 나오는 기업이 있어서 이거는 대놓고? 네, 대놓고 나오는 기업이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SKC 코오롱 PI가 대놓고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힌트를 다 이 종합해 보면은 아마 지금 뭐 이 수급까지 좀 보여드리겠는데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기관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SKC 코오롱 PI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놓고 PI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너무 당하고만 있으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나죠. 가만히 있던 사람도 건들면 기분이 안 좋은데 맞아요. 사실상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를 진행하면서 이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이 가기를 진행했고 연수하고 공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거의 확정이 난 거죠. 그럼 실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니까 우리는 개별 허가로 매번 할 때마다 허가를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우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우대국에서 뺐지만 대한민국 안에는 일본이 우대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일본을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서 화이트국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화이트국이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화이트국 같은 이런 이 우대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대를 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가군 그룹이 있고 나군 그룹이 있습니다. 가가 우대가 되는 나라들, 나가 안 되는 나라들. 그래서 이번에 장관급 회의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 이 우대국인 지금 일본을 빼서 나인 우대가 안 되는 나라에 집어넣자가 아니라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라는 새로운 일본만 관리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일본만 이번에 한번 관리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뿔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수출 규제가 뭐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고 새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하겠다 얘기했지만 절대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나간다 한다면은 그 관련한 수혜주들, 종목들 아마 더 큰 급등들 나오지 않을까. 아직 안 간 종목들이라도 더 크게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는 애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예. 그리고 저도 없는데 어쨌든 맘카페가 진짜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나오는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유아용품 불매 운동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까 그러니까 우리 특징주로 봤던 아가방 컴퍼니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신 거네요? 그죠.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데 네, 육아용품 관련된 기업이 맞습니다. 네, 솔직히 아시겠지만 이 어머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솔직히 내 아이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더 좋은 것들로 뭐 만들고 싶은 게 어머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굉장히 사시는 어머님들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그 어머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 맘카페 대략 가장 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거의 280만 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 그 지역마다 뭐 청주맘 아니면 뭐 서울맘 해가지고 지역마다 솔직히 어머님들의 이 카페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똘똘똘 뭉쳐 있는데 그 어머님들끼리 이번 일본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 것 치고는 너무하다. 이건 당연한 조치인데 라는 이유로 실제 이번에 불매운동에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불매운동 하면은 일본 옷 안 사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쥐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뭐라고 했어요? 집안에서의 이 먹는 거 책임지시고요. 그럼 아이들 먹는 것도 책임지시고요. 아이들 입는 거, 정말 아이들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마트 안에서 실제 일반 가게들 안에서의 이 과자 대략 20여 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그 일본의 과자 20여 종의 매출이 대략 한 달 동안 20%가 줄었고요. 실제로 일본의 라면 종류가 있으면 10여 정도가 있는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 대략 2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제품 매출을 주는데 어머님도 뭐 쓰십니까? 또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 화장품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화장품은 또 줄었냐? 일본에서 만들었던 뭐 실제로 뭐 SK2라든가 시세이도라든가 시세이도 있죠. 네, 맞습니다. 시세이도와 SK2 같은 일본의 화장품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매출이 대략 한 23%에서 20%가 좀 넘게 매출들이 줄어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원래 일본 제품이 그렇게 많이 썼지만 최근 들어서 불매운동이 세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흐름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우유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즈 브랜드 큐비비라고 있습니다. 큐비비를 작년부터 이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판매 계약 절차
지금 상황에서도 종료를 지금 밟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까지도 이 치즈까지도 지금 불매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가 입는 옷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로 더브라트라든가 뭐 리첼 같은 브랜드 일본 거 입히지 말자. 그 기저귀 브랜드도 있습니다. 마미코코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이라든가 이런 기저귀도 쓰지 말자. 대체적으로서 뭐 쓰자? 한국 거 쓰면 되지 않냐. 굳이 일본 거 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맘카페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세나 급등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다. 아까 겠죠? 제일 작은 커뮤니티가 280만 명이에요. 지금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이 될지 모르는 어머님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 불매운동 진행한다면은 이 육아 관련 수혜주, 육아 관련 불매운동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세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관상학적으로 가장 네. 먼저 우리들 중에서 맘카페에 먼저 가입할 것 같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자,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는 시간의 상한가 같다고 하니까 그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네. 육아용품도 다양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맘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어머님들도 오늘 가입을 하실 것 같은 가입할 것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로부터 이제 같이 시작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 일단은 그 시간의 상한가가 아가방 컴퍼니를 지금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그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그 같은 설명해 주셨던 맘카페에서 일본 유아 브랜드 대체 브랜드를 이제 그 몰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쪽 업계에 좀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급등을 좀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좀 내려주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하기에는 좀 괜찮은 거래량 없는 이런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과거에 이제 지금 아기상어랑 이제 같이 묶여 있었던 종목으로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그 유아용품 그다음에 뭐 아기 뭐 신발 그다음에 뭐 이제 패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만드는 그런 그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그다음에 오늘 시초가 그다음에 갭상승하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위쪽 돌파에 대한 액션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근데 충분히 이슈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추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반복, 반복. 강조. 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 강조입니다. 네, 강조. 네,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온 거다. 일본 수출 관련된 거 또 올라갈 거다. 근데 첫 번째 올라갔던 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반복과 강조를 해주고 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 수출 관련주 얘기죠. 한 번 급등한 거를 찍는 건 맞아요. 괜찮지만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거를 1,700개 중에 골라서 찍을 수는 없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떻게 됐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 대략 한 80% 올라갔죠. 그리고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얼마 오늘자에서 한 번 더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구상향을 만들어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처럼 한 차례 급등, 첫 번째 급등을 잡기보다는 눌림목에서 그 다음에 상한가를 만들어줄 때 눌림목에서 20%, 30% 한 번 더 우상향을 만들어줄 때 찍는 게 더 큰 상승과 더 큰 급등을 보일 수 있겠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종목 제외하더라도 일치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탄소섬유 관련된 기업인데요. 주가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보다 두 번째 급등세가 어떻게 됐어요? 더 큽니다. 두 번째 급등이 80%쯤 돼요. 첫 번째 급등이 한 40% 됐다면 2배 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급등 놓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눌림목에서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우상향, 두 번째 큰 상승세를 노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까지 종목들을 공개한 종목들 또는 수익난 종목들을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KPM테크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온 종목들 본다면 대부분 10%에서 한 15%가량 수익 실현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하면은 상한가인데 지금 시장도 저점 찍었고요. 얘기했죠. 지금부터 반등 나온다면은 지금 15% 가던 게 20%, 30% 가고요. 과거에 10% 가던 게 20%씩 뜁니다. 지금 뛴다면 더 크게 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은 후성이나 일치테크처럼 후속으로 2차 파동 충분히 상한가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단 한 종목 준비했거든요. 그 종목 꼭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정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보령 메디앙스 하면서 앙 하면서 하트 뿅 하고 보내주셨고요. 저 요즘 연기 많이 넣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보령 메디앙스 계속 오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라고 왔고요. 보령 메디앙스 하면서 저랑 또 잘 어울린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는 다비드 전문가님께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SKC 코오롱 PI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PI 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SKC 코오롱 PI 맞죠? 하면서 와 있고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무더위 힘내시라는 메시지도 와 있습니다. SKC 코오롱 PI가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아래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내일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요거 오랜만에 요거 OX 한번 해보시죠. OX 다 보셨죠? 문자 다 보셨죠? 자, 이 안에 정답이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X. O.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정답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없고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주간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SKC 코오롱 PI가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VIP 체험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맞아요, 이제 어떻게 맞아요. 매매를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뭐 종목은 뭐 많이 맞추셔서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요. 좀 더 어렵게 가지고 올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좋아라 하는 바닥 돌파 종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바닥을 좀 기어다니고 있다가 요런 이제 뭐 저항대들 계속해서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있다가 요즘엔 거래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좀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요건데 기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거래일 연속에 또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맞춰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7월 달부터 이어졌던 건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을 때도 계속해서 좀 담아주는 여기서 이제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연속적으로 이제 담아주는 그다음에 많이 매수 단가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좀 공략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래쪽에서는 지지점이 좀 잡힌 것 같고 윗공간에는 이 매물대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일봉상 차트에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주봉상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넘어야 될 선이 한 요 정도 그 동안에 이제 좀 저항선 으로 작용할 만한 이런 그 이평선 수렴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이 구간대까지 36,5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 종목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요즘 시장의 또 변동성을 또 우리가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항상 또 음봉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거를 같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SKC 코오롱 PI 가격 전략 아래 하단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SKC 코오롱 PI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1차 목표가 36,5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더욱더 궁금해요. 아무도 지금 눈치를 못 챈 그 보석 같은 종목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제가 이번 이 4월부터 지속되는 폭락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 수익만 본다 하더라도 이 히든스탁에서 드렸었죠. 가스테 바작이 대략 10% 넘는 급등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율초나 같은 경우는 10% 급등이 넘게 나와줬고요. 가장 최근에 드렸던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큰 급등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말씀드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도 대부분이 10% 이상씩 급등세를 계속 이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상한가가 단 한 종목도 없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왔지만 한국도 규제가 들어간다 했어요. 지금 서로 부딪힌 부분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사이익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맘카페 회원이 280만 명이에요. 지금 한 군데만 그렇고요. 다 합치면은 몇백만 명이 될지 살짝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지금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육아 관련 일본 수출 규제 대장 상한가 한 종목 제가 공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대폭락이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익을 계속 들였던 사람은 마르스 전문가였던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번 시장 저점에서 간다 그러면은 10% 갈 거 20% 가고요. 20% 갈 거 상한가 40% 50% 갑니다. 그 종목이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단 한 종목 공개하니까 지금 시장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첫 상한가, 첫 급등세 가져가고 싶은데 있다 한다면 꼭 참여해서 종목 가져가셔라. 그 한 종목 오늘 꼭 9시 마르스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 전략도 세워보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지금은 시장에 기대지 마시고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단기적인 흐름에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지금은 불매운동 혹은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뭐 이쪽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쪽 재료들을 좀 보시면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하루 만에 시장이 막 7% 빠지고 그 다음날 개장하자마자 5% 빠지고 이럴 때는 막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러셨을 텐데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가고 종목들이 막 양봉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 뭐 살 거 없나 막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양봉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이제 그 좀 방어를 잘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내가 종목을 골라놨다고 하면은 날아가는 종목들보다는 그 종목이 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서 뭐 이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최근에 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그런 종목들 상한가에 절대 따라잡지 마셔라. 왜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죠.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유통 물량이 4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건들지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